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학습 1주차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본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리고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1.0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의 생각 기반 코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대, 즉 소프트웨어 2.0이라고 불리워지는 시대의 프로그래밍 코드는 지금과는 다른 데이터 기반 코드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즉, 기존에는 사람이 다 휴먼 인스파이어드 되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코딩하지 않아도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가 작성되는 것을 그러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곧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는 소프트웨어 2.0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지금 테슬라 AI 리더로 있는 여기 카파시라고 하는 박사님이 아래에 톡에서 유튜브 링크 있죠? 톡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눌러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1.0에서는요. 그러다 보니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업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소프트웨어 2.0 시대는요. 데이터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써 있는 데이터 사고력이라 하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사고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고 있는 그림이 교수님이 그려본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4단계에 있는 머신러닝 기초라고 하는 것을 배운 지점에 있습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소프트웨어 2.0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단계의 교육 단계,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교수님은 생각하는데요. 1단계와 2단계는 즉 데이터 이해 및 데이터 시각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2단계의 교육은 툴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인데요. 즉 1단계와 2단계는 저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 머신러닝 수업에서와 같이 코딩 기반, 즉 파이썬 기반의 어떠한 데이터를 이해한다거나 데이터를 시각화한다거나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노코드, 즉 툴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데이터 분석을 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엑셀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엑셀이라고 하는 툴은요.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불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기초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선형 회귀라든지 선형 분류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모델은 엑셀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툴을 사용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금 1단계와 2단계는 툴이
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전공 학생들도 이와 같은 AI 교육, 기본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는 AI 연계 전공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학생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해당 전공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학과의 저학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1단계와 2단계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접근적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요 3단계와 4단계를 이번 기계학습 그리고 인공지능 시간에 맛을 보고 5, 6단계까지도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는 전처리 단계에서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또 머신러닝 기초, 프로세스와 기본 알고리즘 이해, 공개 라이브러리 사용 이와 같은 것들은 전반적인 기계학습 수업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이 기계학습 수업 중반중반에 있는 실습 내용이 우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 AI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초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6단계에 있는 전공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분야별 문제 해결하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머신 비전 시스템 혹은 딥러닝 시스템이 그에 해당이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별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교수님과 같이 어떤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즉 시각을 눈이라고 하는 센서, 시각을 통해서 어떤 인지를 하게 되는 분야가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인데요. 그와 같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이제 4학년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교수님에게 혹시 딥러닝 시스템을 배우게 된다면 그때 또 다루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내용은 교수님이 만들어 온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인데요. 한 번씩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크게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혹시 또 AI 연계 전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본 비디오를 보게 된다면요. 요 5단계, 6단계에 있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도메인 문제,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코드 기반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또 AI 하나의 트렌드에 해당하는 축이 어떻게 하면 코딩을 하지 않고 노코드 기반으로 문제를 AI 기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와 같은 노코드 AI에 해당하는 어떤 툴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많은 준비가 업계에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코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 의사결정이라 함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 데이터, 그게 교육일 수도 있고 호텔 경영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그쪽에 관련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각종 금융권에서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은 금융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anyway 그 데이터가 무엇이든 간에 그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 중이다. 그러면 우리 전공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공 친구들은 더욱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라이브러리, 그런 코드 블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들 블락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파이썬을 배우기 전에 혹은 여러분들이 스크래치 코딩, 블락 코딩이라는 거를 배웠을 텐데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마우스로 블럭을 이동시켜 가지고 어떤 프로그래밍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노 코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I에서도 이렇게 블락을 끌어와서 블락을 맞춰서 어떠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노코드 AI겠죠. 여러분들은 바로 그 블락을 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 형태가 블락일 수도 있고요. 함수 형태의 코드 펑션일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의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에 모든 코드를 다 짜지는 않습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은 공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잘 이해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소득이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이제 요 동영상 뒷부분에 소프트웨어 2.0이란 무엇인지 기존 트렌드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링크가 없네요. 잠시만요. 머신러닝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스피커에도 글자 대신 사진으로 검색하는 앱에도 나와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에도 모두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 있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 머신러닝. 도대체 뭘까요? 머신러닝. 기계가 배운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말은 쉬운데 뭘 어떻게 배운다는 걸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당신이 만들고 싶은 목표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죠. 문제는 우리에게 정확한 레시피가 없다는 겁니다. 레시피는 없고 그 맛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고 결과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주스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만들어보고 점점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레시피를 알려주는 대신에 기계 스스로 시도하게 해보는 거예요.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에러 측정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학자 톰 미첼은 경험, 성능지표, 작업 목표, 이 세 가지를 머신러닝의 3요소로 꼽기도 했었죠. 인간의 지능을 재현하려는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레시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보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머신러닝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들이 많이 쓴 방식은 프로그래밍, 일일이 방법 하나하나를 코딩해 주는 거죠. 머신러닝은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주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1.0이 아니라 기계 스스로가 데이터를 통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2.0,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머신러닝이 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라고 불리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구체적으로 네. 중간에 비디오 중간에 나오는 그 문구를 기억하세요. 주스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모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일일이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해준다거나 그 경우를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기반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결과만 알려주는 거죠. 결국 그 가운데 있는 어떤 펑션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것만 기계에게 알려주고 그 안에 어떻게 레시피가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데이터 기반의 사고, 데이터 기반의 코딩,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소프트웨어 1.0은 일일이 다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2.0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데이터 사고력은 무엇인지, AI 리터러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골자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될
어, 1주차 과제와 2주차 과제를 소개할 겁니다. 1주차 과제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 with Python이라고 하는 강의이고요. 본 수업의 이수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즉, 앞에서 보셨던 처음 배우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요. 파이썬 인증서를 제출하셔야만 본 수업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 제출할 곳은 블랙보드 과제 제출란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업로드 하실 때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기계학습 001반 혹은 002반 파이썬 인증서 제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함께 넣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 기한은 3월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미이수 시 본 수업을 철회하도록 요청할 예정이고요. 미철회 시 F학점이 부여될 예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 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앞서 AI 리터러시 교육 6단계를 이야기할 때 1단계와 2단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전반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 혹은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차 혹은 두 주차 정도의 본 수업을 교수님이 진행할까 고민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좋은 강의들과 매터리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교수님이 이 강의를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본격적인 수업만으로도 16주차가 좀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요약문 제출 형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링크들이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소프트웨어야 놀자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에 해당이 되고요. 각각에 대한 동영상이 한 약 30분씩 돼요. 그 동영상 한 개당 A4 반 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요약문을 작성하셔서 총 8개니까 한 4페, A4 4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 요약문을 블랙보드 과제 제출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파일명은 기계학습 00X반 요약문 제출 학번과 이름임을 명심해 주시고요. 제출 기한은 3월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본 수업을 듣기 위한 기본 과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실습 기반으로 진행을 할 텐데 해당 실습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앞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아마 사용해 보신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배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P라고 하는 수업을 어떻게 배웠는지 교수님은 잘 모르지만 그때 만약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세팅했다라면 주피터 노트북을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지 못했던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할 건데요. 주피터 노트북이란요. 웹 브라우저 기반의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툴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했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c 혹은 .cpp 파일을 새롭게 생성한 다음에 해당 파일 안에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고 컴파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피터 노트북은 그냥 익스플로러를 띄우는 방식입니다. 그게 익스플로러여도 되고, 혹은 크롬이어도 되고, 혹은 요즘 많이 쓰는 또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있잖아요. 다른 기타
웹서핑에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이면 됩니다. 그렇게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또 셀별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피터 노트북 형태를 요즘은 대부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까지는요, 일일이 인스톨레이션을, 그러니까 일일이 프로그램 설치를 개개인적으로 해줬어야 됐어요.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개인 노트북에 주피터 노트북을 아나콘다를 통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런 아나콘다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 에디터를 설치한다거나, 뭐 대표적으로 아톰이라든지 뭐 VS 코드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를 설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 수업 기계학습 수업에서는요, 이런 설치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클라우드 플랫폼은 그냥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인 코랩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무료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코랩이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무료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을 제공하면서 유명해졌고, 특히요, 이 GPU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기계학습 시간에는 아마 GPU의 소중함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다음 학기에 있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이 GPU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그 학습 시간을, 즉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딩을 하고 F5를 눌러서 결과를 볼 때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는 이 GPU가 없이는 그 결과를 빨리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GPU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제공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랩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무료 계정에서는요, 구글 계정당 GPU 12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2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프로 버전을 유료 결제해가지고 24시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약 한 10불 정도 하는데요. 매우 훌륭해요. 사실은 교수님 막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그 비싼 GPU를 모두가 다 샀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용으로 살만한 1080이나 1060 같은, 뭐 혹은 좀 더 무리해서 최근에 나온 뭐 3080 같은 GPU를 사려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사실 엄청 비싸죠. 개인이 자신의 집에 그런 고가의 그래픽 카드, 즉 연산용 GPU를 사기에는 마음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이와 같이 구글이 무료 버전도 제공해주고 있고, 이렇게 10불이라고 하는 저렴한 돈으로 24시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 매우 훌륭한 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콜앱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캐글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캐글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은요, 머신러닝 문제풀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OJ라고 불리워지는 온라인 저지라고 그 OJ 플랫폼으로 프로그램 연습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2.0 시대의 머신러닝 문제풀이는 보통 캐글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이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제출하면요,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 알려주는 리더보드를 제공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OJ에 여러분의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제출하면 뭐 10개의 테스트 벡터 중에서 8개를 맞아서 80점, 5개를 맞아서 50점 이렇게 점수를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평가 리더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이 전체 정답 중에 몇 개가 맞았는지,
아니면 혹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OJ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풀이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고요. 다만 이제는 이게 이와 같은 캐글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또 클라우드 기반 주피터 노트북이 제공이 됩니다. 유사해요. 이 콜앱이라는 것이다. 요 캐글에서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이나 사실을 사용하는 사용법은 매우 유사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약간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캐글에서의 주피터 노트북은요. 핸드폰 인증 계정당, 즉 한 핸드폰으로 실명 우리 인증을 하잖아요. 그런 인증 계정당 일주일에 40시간의 GPU를 제공을 해요. 즉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요금 결제를 하거나 혹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장단이 있죠. 그러나 웬만하면 캐글 플랫폼의 주피터 노트북도 쓸 줄 알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콜앱도 쓸 줄 알면 아마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에 두 수업을 무사히 이수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용이하게 잘 쓰신다면 모두 사용해보고 편한 툴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살짝 차이를 써놨는데요. 실습 시간에 기계학습 시간에는 GPU 기반 라이브러리의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는 numpy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읽고 쓰고 가공하고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사이킨런이라고 불리워지는 머신러닝 패키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기계학습과 이론에 관련된 모든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걸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주로 메인으로 사용할 게 요 세 가지고요. 물론 텀 프로젝트에서는 일부 GPU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간에는 실습, 과제, 텀 모두 GPU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거고요. 실습 시간에 GPU 기반 라이브러리 사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등과 같은 인공신경망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주로 사용할 건데요. 이 녀석들은 CPU 모드로 돌려서는 결과를 보기가 매우 힘들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준비된 비디오가 마쳤고요. 오늘 수업의 핵심은 결국 소프트웨어 2.0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데이터 사고력을 갖고 있는 데이터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인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이 이렇게 6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세종대학교도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움직일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3학년으로 이 3단계, 4단계 혹은 3, 4, 일부 5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4학년이 되면 이 5, 6단계에 대해서 적응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앞 두 장의 슬라이드를 크게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계학습 수업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